나이가 들면 상체 근육이 빠지는 것보다 하체 근육이 더 빨리 빠지거든요. 걷기를 하게 되면 하체 근육을 계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자세로 걷게 되면 오히려 척추의 관절염이 더 심해집니다. 잘 걸으려고 하면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윤승현 교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걷는 거 굉장히 좋은데 나쁜 자세로 걷게 되면 오히려 관절, 발목이나 무릎, 고관절, 또 허리에 통증이 더 유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힘도 좋아야 되고요. 균형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 외에 잘 걸으려고 하면 모양이 또 이뻐야 되겠죠. 걷는 모양. 예를 들면 척추와 목에 전만이 잘 유지된 자세로 걸어야 되고요. 또 걸을 때 발 뒤꿈치가 발바닥에 닿는 거 먼저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발이 평평하게 되고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발이 뒤꿈치가 닿지 않고 발바닥 전체가 닿습니다. 턱. 그렇게 되면 소리도 나게 되고 이쁘지 않죠. 그다음에 걸을 때 무게중심이 발 뒤꿈치부터 첫 번째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 이렇게 이동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디딜 때. 반대로 새끼발가락 쪽으로 만약에 힘을 준다고 하면 새끼발가락에 티눈 생기기 쉽고요. 관절염 생길 수 있고 신발 바닥이 과도하게 뒤꿈치 바깥쪽에 닿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신발을 보면 발 뒤꿈치가 약간 닳는 게 정상인데 너무 과도하게 닳게 되면 비정상입니다. 너무 일자로 걷게 되면 무게중심 잡기가 좀 어려워져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정상적인 걸음은 발을 양쪽을 한 3cm 정도 띄고요. 5도 정도 엄지발가락을 밖으로 회전시켜 줍니다. 여기서 줄을 따라서 이렇게 걷는 거죠. 너무 벌어지면 이것도 무게중심이 바깥쪽으로 가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걸음걸이고요. 팔자로 걷는다고 하면 발이 붙이고 걷지 않고 옆으로 벌리고 걷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걸을 때 쿵쾅 쿵쾅 하면서 몸에 불필요한 움직임이 생깁니다. 이렇게 발을 띄게 되면 몸통의 움직임이 위아래 움직임만 생기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좌우로도 움직임이 생기겠죠. 이런 불필요한 움직임이 생기면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에 관절염이 생기겠죠. 정상적으로 보행은 일직선이 있다고 하면 일직선에 엄지발가락이 닿고 그 다음에 다시 엄지가 닿고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걷는 게 이쁜 걸음걸이죠. 일반적으로는 어느 부위에 더 힘을 주거나 걷는 건 아닌데 우리가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걷는 경우에는 좀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오래 앉아 있으면 이 좌골, 양쪽 엉덩이 쪽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엉덩이의 근육이 빠지고요. 그다음에 피하지방도 얇아집니다. 그러면 좌골 뼈가 있는데 이 앉을 때마다 좌골 뼈가 엉덩이 근육과 피부를 이렇게 자극을 해요. 그러면서 엉덩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방법인데 걸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쭉쭉 밀고 나가잖아요. 그럴 때 엉덩이 근육으로 뒷발 차듯이 쭉 밀면서 걸어가면 걸을 때마다 엉덩이 근육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식후 걷기는 혈당 떨어뜨릴 수 있죠. 우리가 밥 먹으면 혈당이 쭉 올라가는데 특히 식후 30분 내부터 걷기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밥 먹자마자 걷기 시작하면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거 그걸 낮출 수 있죠. 그 다음에 걷기를 하게 되면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들을 좀 억제시키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낮춥니다. 그 다음에 하지의 혈액순환 할 수 있고요. 나이가 들면 상체 근육이 빠지는 것보다 하체 근육이 더 빨리 빠지거든요. 하체 근육이 빠지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꾸준히 걷기를 하게 되면 하체 근육을 계속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단지 조금 더 효율적인 걷기를 하면 좋죠. 좀 이쁜 신발도 있지만 이쁜 신발이라고 하는 거는 신발바닥이 좀 얇고요. 사실 이게 신발바닥이 얇은 신발은 기능적으로는 좀 떨어집니다. 충격 흡수 역할을 잘 못해요. 우리가 관절염이 생긴다는 건 왜 생기냐면 내가 발을 땅바닥을 탁 착지할 때마다 내 체중만큼의 힘이 발목이나 무릎, 고관절에 전달될 때마다 관절이 충격을 받으면서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걸을 때마다 충격 전달이 적은 게 좋겠죠. 그러려면 신발의 밑창이 두툼한 게 좋고요. 신발 부품 중에 제일 가격이 많이 나가는 데가 신발의 중창이에요. 중창에 쿠션이 많은 신발이 좋은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충격 흡수를 잘해주는 신발. 그 다음에 락커 바툼이라고 바닥이 둥글게 된 신발들이 있어요. 신발이 앞뒤가 좀 깎여져 있어서 잘 굴러집니다. 이렇게 둥글게 되면 우리가 발을 디딜 때 쿵 척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요. 부드럽게 돌아가기 때문에 발목이나 무릎에 충격을 좀 줄일 수 있죠. 근데 제가 웬만한 신발들 신어보니까 뉴발란스, 스케쳐스, 아식스, 호카 오네오네 이런 쿠션 많은 신발들은 다 괜찮습니다. 다만 내 발 모양에 맞는 거 정도만 고르시면 돼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신발끈 한 번 묶으면 거의 안 풀죠. 평상시는 뭐 잠깐 외출 정도는 괜찮은데 내가 걷기를 20, 30분 이상 하겠다라고 하면 신발끈을 다시 한번 풀었다가 묶는 게 좋거든요. 신발끈을 잘 묶는 방법은 너무 꽉 묶어도 안 되고요. 그럼 피가 잘 안 통하니까 불편합니다. 너무 느슨하게 묶으면 발이 신발 안에서 덜렁덜렁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걸을 때마다 발을 더 제껴야 된다든지 아니면 충분히 발을 딛고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기 때문에 더 힘을 줘야 된다든지 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신발끈을 풀었다가 맨 앞쪽 발가락이 있는 쪽부터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꽉 당기지 말고 조금씩 당겨서 발을 똑같은 압력으로 조여주는 거죠. 맨발 걷기 요즘 굉장히 인기죠. 맨발 걷기 장점 많이 있습니다. 걸을 때 쿠션이 많은 신발이 관절을 보호하는 장점은 있지만 발 근육을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발 근육이 약화가 됩니다. 발 근육이 약화가 되면 생기는 문제는 정상적으로 우리 발은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게 없는 게 평발이라고 하죠. 이 아치의 역할은 걸을 때마다 이렇게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아치가 나이가 들면 이 아치를 잡아준 인대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면서 아치가 평평해져요. 그래서 젊을 때는 평발이 없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평발이 생기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생깁니다. 또 이렇게 아치가 무너져서 평발이 되게 되면 무지의 반증 생기고 족저근막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면 발 근육들을 자극시키는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30분 이상 너무 많이 걷게 되면 이것도 관절염의 이유가 됩니다. 그전에는 신발로 보호했는데 신발이 없고 갑자기 딱딱한 바닥을 많이 걷게 되면 발목이나 무릎에 관절염 생겨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실 때는 딱딱한 흙길, 돌길 말고요. 촉촉한 진흙길 아니면은 모래길 그런 길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어서 발에 감각이 떨어지신 분들은 상처가 난 발로 맨발 걷기를 하면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럴 땐 좀 조심해야 됩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걷는 건 좋지 않습니다. 많이 써서 무릎 관절이 망가졌는데 더 많이 걷게 되면 무릎 관절염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상적으로 걷는 거 보통 한 3,000에서 4,000보 정도 걸으시고 나머지는 운동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걸으면서 근육을 키우는 거 말고 걷지 않으면서 근육 키우는 거 대표적인 게 스쿼트, 런지, 근처에 피트니스가 있으면 레그 프레스,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 특히 무릎, 허벅지 앞에 있는 이 대퇴사두근을 키우는 운동을 하면 우리가 발을 지면을 닿을 때 지면의 힘이 무릎에 전달되거든요. 그 충격을 대퇴사두근이 줄여줍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염 있는 분들은 꼭 하셔야 되는 게 체중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체중 줄이면서 무릎 관절염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대퇴사두근의 근력 운동이 필수죠. 천천히 걷는 거, 이제 명상하면서 정신 건강에는 좋죠. 그건 뭐 저도 좋은 건 인정하는데 천천히 걷는 거는 정신을 뺀 육체에는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아요. 물론 밥 먹고 바로 들어눕는 것보다 걷는 게 훨씬 낫죠. 하지만 이게 걷는 걸로 운동 효과가 있으려면 조금 더 빨리 걸어야 됩니다. 운동 효과가 있으려면 숨이 차든지 땀이 좀 나든지 가슴이 뛰든지 이런 정도가 있어야 돼요. 천천히 30분 동안 그냥 산책하듯이 걷게 되면 심장이 빨리 뛰진 않죠. 그래서 한 번씩 빨리 걷기, 만약에 무릎 관절염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살짝 뛰는 거 정도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의 효과를 보려고 하면 요즘에 유행했던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 걷다가 뛰다가 이런 반복하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요. 나는 뛰는 건 싫다, 걷기만 하겠다고 하면 파워워킹, 빨리 걷기 그런 정도 운동을 해 효과가 있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시간 동안 걷는 것보다 10분 달리기 하는 게 운동 효과는 더 큽니다.